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라와서 한 60여만 분 이상의 청원 동의를 받고 있고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택시 기사가 이제 응급차의 이송을 가로막아서 타고 있던 80대 여성 환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지난달 8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80대 폐암 4기 환자인 여성 환자분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면 이제 차들이 비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회사 택시로 알려져 있는데 30세 택시기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택시기사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내려서 그 구급차를 못 가게 했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이렇게만 얘기해도 김변이 깊은 한숨이 나오고 하는 거는 온 국민 저도 그렇고 매한가지 마음일 텐데 감정이 같을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차량 안에 소위 얘기한 나이롱 환자 있는 거 아니냐, 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울리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보험 접수 사고 처리될 때까지 못 간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한 10분에서 15분 가량을 구급차가 못 가게 막았죠. 그래서 그 구급차 대원과 기사와 그리고 그 환자분의 보호자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좀 가게 해 주십사 하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못 가게 해서 결국 다른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그 차로 옮겨서 이송을 하고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안타깝게 그 5시간인가 있다 돌아가셨다고 5시간 후에 사망을 하게 되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택시기사의 행동 당연히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당연히 마땅하고 윤리적으로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인 거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법률 채널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응급의료법 제12조에는 누구든지 응급 환자의 이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방해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은 명백합니다. 이걸로 처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요. 해당 피해 객체가 사설 구급차든 119 구급차든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문제는 이 택시 기사가 응급 이송 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느냐,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먼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결국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어떤 예견 가능성,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미필적 고의는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요즘에 사실 이제 응급 앰뷸런스를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사설 구급차라도 나이롱 환자를 거기다 안 태워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웠다가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이송하는데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환자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받은 상황에서도 계속 막았다는 건 전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사실은 좀 고민 좀 많이 해봤는데 미필적 고의의 대표적인 게 아까 김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그 개연성을 이제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10층 높이 되는 아파트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누군가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런 사안인데 그 일각에서는 그 택시기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것이 사망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인식했다는 거에 반증이 아니겠느냐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일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거꾸로 그 얘기인 즉슨 사망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본 게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 그거는 경험칙상 일어나지 않겠지 정도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서의 그 고의의 인식은 좀 굉장히 얕은 정도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의는 저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김변이 말씀하신 이 구급차를 10분에서 15분 동안 출발하지 못하게 한 행위와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인데, 이 돌아가신 피해자 여성분께서 80대의 폐암 4기 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10분에서 15분은 그럼 일찍 도착했으면 사망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이제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교통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서 교통계에 배정이 됐다가 강력계에도 같이 배정이 돼서 지금 양쪽 범죄, 아까 얘기한 응급의료법 위반과 살인,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같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이죠.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이 적어도 주된 결과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망까지 가는 주된 결과여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부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거칠 거란 말이에요. 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아선 행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다면, 사망하신 게 맞다면은 그 부분이 충분히 입증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뀌어지게 될 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해당 병원에서 감정인 이제 지정된 감정인이 감정을 할 수도 있고 부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과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좀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만약 누군가 밝혀내실 수 있는 의료인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실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처벌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일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그 유가족 차원을 넘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는 응급차나 뭐 소방차 그런 이제 공익적인 뭐 목적 차량에 대한 위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거의 세계 최선진국 반열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건 프로 같은 데서 보면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뭐 김변도 저도 우리 감독님들도 운전하다가 사이렌 소리 나면 본능적으로 이제 피하는 게 주위를 둘러보고 차를 서행하면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사고가 났는데 그 행위를 그렇게 뭐 안에 나이롱 환자 아니냐서부터 거기서 그 택시 기사분이 뭐 심각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블랙박스에 다 찍혀져 있는데 그렇죠. 그걸 도망가고 처리를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과 너무 배치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쨌든지 형법 외적으로는 바로 이제 시간 순으로 보면 사망이란 결과가 이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의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뭐 법조인으로서 저희 둘은 일단은 뭐 인정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입증의 노력을 해주셔서 기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이 응급차라든가 소방차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정말 경종을 울리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 선례를 남겨서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더라도 호변이 말을 했던 것처럼 응급 차량이라던가 그런 차량을 발견을 했었을 때 내가 정말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선례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열쇠가 지금 이 사건의 감정인이나 또는 뭐 부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담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택시 기사가 이제 뭐 30세 막 접어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운전 초보가 아니고 버스 기사로 몇 년 일한 적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도로교통이나 이런 사정 그리고 응급차의 이송 과정 이런 거를 일반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문제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소리를 했는데 그 본인이 했던 말을 수사 과정에서 나는 사망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라는 정말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인이 뱉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에 상응하는 책임은 꼭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꼭 책임지세요. 자신하셨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망인과 유가족분들에 대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b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